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현명한 투자로 돈 불리시고, 밸런스 에셋과 예측 불가능한 질병에 미리 대비하여 큰 지출을 막으시고, 밸런스택스가 사업하시느라 바쁜 대표님들 놓치신 혜택, 환급 알아서 다 챙겨드리고,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밸런스 금융그룹에서는 상속 증여, 금융보험, 그리고 투자까지 이 모든 분야에 걸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밸런스 금융그룹과 함께 행복한 부자 되세요.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집에 모기가 많으세요? 갑자기 모기? 아, 이거 보고 그러는구나. 우리 팬분이, 완전 찐 팬분이 선물 보내줘서, 원래는 방송에 안 나가고 그냥 내가 이제 하나는 집에 가고 하나는 회사에서 써야지 했는데, 우리 보혜씨가 아까 집에 모기가 많네 그래고 웃겨갖고 감사 인사도 할 겸 이렇게 화면에 나갑니다. 제가 집에 모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영상에서 막 벌레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서울 사람이라서 그럽니다. 어머, 지방분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긴 건 이래도 서울 태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풀, 뭐 이렇게 뭐 개구리 막 이런 거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막 거미, 모기, 파리, 뭐 날파리 이런 거 되게 깜짝깜짝 놀라합니다. 그래서 팬분 중에 한 분이 그걸 캐치를 하셔서, 마침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모기 퇴치기를 2개나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는 집에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마스크 보내주신 분 저한테 어떻게 라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어느 분이 보냈지 잘 몰라서 막 이렇게 저희가 막 배송 추적을 해서 뭐 이세무사님한테 보낸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서 감사히 잘 받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누가 보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마스크 50매 들어간 박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큰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혼자 쓰려면 제 생각엔 거의 1년 써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1년 이상 더 유지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히 쓰고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기도 안 물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 고마움 표시하면서 유튜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는 탑다운에 의해서 방송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탑다운과 버텀업의 차이는, 탑다운은 시장을 먼저 보고 업종을 보고 업종 내의 탑픽 종목을 보고 이게 탑다운이고요. 버텀업은 시장이나 업종보다 한 종목,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재무제표에서 우량주를 뽑아내고 아직 주가도 안 올랐네, 우량주인데 이런 저평가 우량주를 뽑아내는 방법들을 버텀업, 또는 시장을 읽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핫한지, 또 핫한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잘 움직일지 이렇게 분석하는 게 탑다운인데요. 저는 여러 채널, 제 채널뿐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탑다운 분석론자예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뭐 탑다운이 오르냐 버텀업이 오르냐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냥 탑다운이 더 좋아서 할 뿐이에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으면 짬짜면처럼 종목도 굉장히 열심히 분석하면서 시장도 열심히 분석하면 되는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서 100%의 노력을 하는 것과 두 개를 선택해서 100%의 노력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두 개를 선택했으면 50%씩 해야죠. 근데 저는 탑다운이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탑다운으로 시장도 보고 업종도 보고 종목도 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러다가 있고 다르다가 있거든요. 사실 탑다운과 버텀업은 그냥 다르다예요. 근데 저는 몰빵 투자, 분산 투자 뭐 이런 건 저는 분산 투자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몰빵 투자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틀리다와 다르다에 대해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주식 투자에서 이건 틀리다의 개념인 게 있고 이거는 서로 성향이 다른 거야의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설명을 바로 드리면, 지금 음선이 나왔어요. 음선이 거래소는 0.9%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0.79%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최근장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빠졌네 이런 날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찜찜하게 끝나는 하루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일본은 플러스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뭐 0.9, 0.7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홍콩 보세요. 홍콩 차트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200일선도 못 버티고 망가져갖고 3%가 빠졌고요. 상해 지수도 역시 오늘 200일선까지 깨는 2%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홍콩 왜 이렇게 안 좋았지? 근데 막상 기사 검색하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 중국만의 악재도 있고요. 중국만의 악재는 중국에서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 계속 조지고 있죠. 뭐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계속 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사교육 기업들 니네 이제 상장도 못 시켜? IPO 자금 조달 웃기고 있네. 막 제가 어렸을 때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공산당 싫으네요. 왜냐면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당 독재에서 이거 공산당이 혼자서 다 결정을 하니까 약간 중국 증시가 저래도 되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중국의 지수가 빠진 데에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 이바지했고 홍콩과 중국은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 저쪽과 관련 있죠. 미국과. 그래서 원래 이 바이든 대통령 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은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국의 상해 홍콩 지수가 많이 빠졌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일본 오른 것만큼은 못 오르고 떨어졌지만 뭐 중국이나 홍콩만큼은 안 떨어진 그 중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끝났나, 다른 나라보다 강했나 약했나. 그 다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야 오늘 네이버 그래도 플러스 마감은 못했더라도 보합 마감을 했네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74조고요. 카카오는 마이너스 마감하면서 65조. 좀 특징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SK텔레콤 한 번씩 보여드린다 그랬죠. 삼원봉, 흑산병이라고 하죠 보통. 적산병은 빨간색 3개, 흑산병은 파란색 3개. 왜 흑이냐? 원래 일본 증시에서 나온 차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적산병, 흑산병 할 때 일본은 떨어지는 걸 검정색으로 표기해서 흑산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산병이 되겠죠. 청산병. 파란 색깔 3개. 근데 오늘 뭐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양선. 지수는 빠졌지만 NC소프트 역시 좀 1.3% 올려줬고요. 참고로 저는 넷마블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2% 빠져서 좀 아쉽고요. 그동안 텐베고 나왔던 두산중공업 좀 흘러내리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텐베고 이상, 10배 이상 난 종목들이 흘러내리면 많이 싸졌네.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싸졌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일봉도 뭐 200일치, 300일치 또는 주봉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좀 흐물흐물 밀릴 때는 많이 싸졌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HMM이랄지 두산중공업이랄지 이런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흘러내릴 땐 좀 부담 가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움직임 좋았던 하이브 좀 멈춰 있고 최근 강했던 고려아연 오늘도 약하진 않았어요. 양선 나오고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주 수요일날 그 종목이었죠. 현대글로비스 3% 올랐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좀 관심 가질 필요도 있을 정도네요.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은 예정대로 우리 그 라이브 베스트 3 찾아라 할 거고요. 지금 한 번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 좀 한 2, 3주 후부터는 2번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수요일날 한 번 라이브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면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야 오늘 어떤 업종이 올랐니? 지수가 1%가 떨어졌는데 뭐 오른 업종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오른 업종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했던 날이에요.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온 종목이 없다. 그냥 그럭저럭 하루가 흘러갔다. 삼성전자 아래에 뭐가 있냐면 카카오 게임즈 6천억 정도 거래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니 이 차트가 장대 음봉은 맞아요. 그죠?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음선이 꽤 컸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니? 대량 거래는 아닌데.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긴가민가. 무슨 뜻이냐면 고점인가? 만약에 거래까지 팡 터졌다면 좀 불안하다 싶을 텐데 뭐 긴가민가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카카오, 그 다음에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오늘 거래 많이 터졌네요. 거래 대금 4,600억. 이거 6, 7천억짜리인데 7천억에 4,600억이면 자기 몸통치는 아니네요. 뭐 장이 막 좋고 할 때 몸통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오늘 역사적 신고가 뚫었으니까 7천억짜리 4천억 정도 거래될만 하고요. 알체라는 체라체라 알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메타버스, 제가 6월달 7월달 메타버스 성장주 강연 엄청 강조했고요. 김작가 TV 한번 보세요. 지난달에 김작가님이 7월에 주목해야 될 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했을 때 메타버스 했을 정도로 8.15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제가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강하게 말했던 업종입니다. 메타버스 끝났냐 안 끝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는 한 달 오르는 게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분명히 오늘이고 좀보다 올라가 있을 것 같은 게 성장주인데, 메타버스의 스토리들을 지금 공부를 가만히 해보면 절대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단기 급등이 있으니까 보름 조정받을 수 있어. 오케이. 보름 조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야, 오늘이 고점이고 저 고점은 역사적 고점이야. 저는 완전 반대. 역사적 고점은 안 찍었다라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도 거래 많이 터졌고, 에코프로 H, 제가 오늘 장중 시황을 못 써서 장마감 시황을 썼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장마감 시황 받으신 분들은 장마감 시황 글을 읽었을 텐데요. 제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에코프로 HN이나 이런 것들 다 7월달 제가 성장주 픽에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6월달 부산 강연 진짜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6월달 부산 강연 때 좀 찐팬들이 많이 오셔갖고 제가 기분도 좋고 해서 강연가 막 좀 신기 있듯이 잘 됐는데, 그래서 7월달에 부담됐었거든요. 근데 7월달 서울 강연 더 잘 된 거야. 잘 됐다는 얘기는 종목이나 시황이 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잘 됐는데 7월달에 더 잘 됐어. 그러면 회원님들이 시각이, 눈높이가 얘 말하면 그냥 다 날라가네. 이제 8월달 종목을 엄청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망가고 싶다 진짜.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50% 플러스 알파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시장 지수 상승률 또는 손해율, 시장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월달은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너무나 컸고요. 그래서 7월달에 부담됐는데 7월달은 시장 수익률의 플러스 알파가 거의 곱하기 10배가 됐어요. 시장 지수 6월달에 7월달에 얼마나 올랐나요? 근데 종목들이 너무 다 날라가갖고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8월달에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망갈 기회는 있어요. 왜냐면 8월 첫째 주가 휴가라서 도망갈 기회 있는데, 내부 회의 결과 정식 강연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아주 좀 압축해서 평상시에 제가 3, 4시간 강의했다면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짜리로 짧게 좀 올려드리자는 결론이 났는데 부담됩니다. 어쨌든 한 6, 7월달은 진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오늘 태경, BK, 그리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저쪽 종목이에요. 동양제철화학의 창업주의 아들들 라인에서 지금 OCI로 바뀌었죠. OCI, 유니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원래 괜찮은 화학주였는데 리포트가 워낙 좋게 나오면서 지금 이틀 동안 약발 확실히 받았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전자결제 관련주고 MPC 이런 개별주들 오늘 움직임 좋았고, 비덴트는 그거 아시죠? 비트코인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업비트, 빗썸 이쪽 관련주라서 그럼 왜 올랐니? 16%나 비트코인이 올랐잖아요.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비트코인 오르면 오르는데 비트코인 올랐어. 비트코인 건 왜 올랐니? 아마존에서 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밑에서 맨날 맴돌다가 지금 4,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워낙 베이스로. 그래서 제 계좌도 4억 3천, 5천 왔다 갔다 하다 아까 보니까 5억 3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올라갔다고 좋냐고요? 안 좋아요. 8억이 본전이니까. 아직도 한 2억 7천 정도 손해봤죠. 그래도 많이 회복한 거예요. 4억 반토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4억 기준에서는 한 30% 오른 지금 5억 2, 3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일날 보여드릴 텐데 매매 디센트럴 어쩌고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NFT 관련주, 대체 불가능 코인 관련주. 걔가 한 30%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때 꼭 보여드릴 거고요.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오늘 우선주를 제외하면, 이거 우선주 제외 안 하니까 너무 상한가가 많아 보이네. 왜 바뀌었지? 왜? 우선주 제외하면은 상한가는 오늘 스펙까지 제외하면 4개네요. 웅진, 옵티시스, 세중메디칼, 디젠스. 대선 관련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웅진 이런 거 대선 관련주죠. 대선 관련주 중에서 누구냐면 윤석열 관련주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당대표 만나고서 뭐 우리 마음 비슷한 마음 뭐 입당 언제 할래 좀 기다려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좀 빠지는 추세인데 입당하면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 그래서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최재형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가 제일 지금 강한 상태고요. 여권에서는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빅4라고 보시면 돼요. 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구 관련주 지금은 좀 때도 늦었고 해서 오히려 누구 관련주, 이 인맥 관련주보다 정책주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설주를 제일 주목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랑 건설주 이렇게. 애니능률이나 덕성 이런 거 다 윤석열 관련주에 차트 똑같죠. 보세요. 웅진, 애니능률, 덕성 뭐 이런 거 차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HN 이게 이제 신규상장 미래산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ESG 관련주예요. ESG는 정말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언론의 기사들을 본다면 와 진짜 자주 나오네.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제가 종이신문 보고 있는 매경하고 한경 종이신문을 제가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보고 싶은 기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쓱쓱쓱 속독이라도 하려고. 오래 안 봐요. 한 10분 20분 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웃긴 건데요. 신문값 안 아까워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경비 처리하니까 경제신문 뭐 한 달에 한 3만 원 하나요? 그럼 두 부 보면 6만 원이죠. 한 달에 제가 6만 원을 보고서 그 이상 뽑아 먹으면 되잖아. 10분이면 사실은 대강 보는 거거든요. 근데 6만 원 뽑아 먹으면 되잖아. 그 이상 뽑았다니까. 6만 원이 뭐 6억 원 뽑았겠다. 뻥이냐고? 아니라고. 왜? 메타버스 저 종이신문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거든요. ESG도 마찬가지고. 최근 한 3개월, 4개월 동안 경제신문, 종이신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사가 메타버스 기사랑 ESG 기사라니까. 그럼 제가 이런 ESG 종목이랑 메타버스 종목을 두세 달 전부터 관심 가진 이유가 그런 거고. 세상에 관심 갖네? 근데 주가는 안 오르지? 나부터 관심 가질까? 뭐 이런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에 15,000원? 저희 집에 목차만 읽은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다 샀어요, 제 돈. 제가 그럼 책값을 여태까지 얼마나 썼을까요? 15,000원짜리를 1000권을 사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제가 1000권은 안 샀을 것 같은데? 많이 샀어봐야 한 6, 700권 샀을 것 같아요. 거의 1000권 가깝게 한 6, 700권 1000권 샀어도 1,500만 원인데? 제가 주식책 1,500만 원 사면 어때? 거기서 몇백억 뽑아먹었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면 얻을 게 전혀 없는 거죠. 종이신문도 매일 10분밖에 안 보지만 구독하고, 책도 목차밖에 안 보지만 저는 다 사요. 왜? 거기서 목차만 봐도 얻는 게 있다니까. 메타버스 책 맨날 보여줬잖아. 그거 제가 정독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 보면서 메타버스 관련도 진짜 관심 가져야겠다. 책값을 몇 배를 벌었을까요? 메타버스 책이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슈퍼게임의 앙초보 주식 수업이랑 삼박자 투자법 보라고 말하는 게 그 책 광고라고요? 왜? 책 광고 아니지. 왜? 여러분들 유튜브 좋다면서요. 유튜브 좋아하는데 책값 때문에 아까워서 안 사시면 진짜 웃긴 거라고. 주식 투자를 10,000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적어도 10만 원 이상 할 거 아니야. 10만 원으로 주식하는데 15,000원으로 책 한 권 사면 10만 원에서 15% 벌면 되잖아. 10만 원도 주식 안 하면 사실 유튜브 보는 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저는 진심이에요. 어쨌든 이런 종목을 제가 잡아냈던 이유는 ESG, 메타버스, 언론과 책에서 맨날 떠드니까. 그 다음 비덴트도 아까 말씀드렸고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브 컴퍼니 제가 몇 번 말했어. 수십 번도 더 말했겠다. 카카오가 주주가 카카오 있고 AI 있고 메타버스고 어쩌고 저쩌고 신규 상장이고 역사적 신고가고 어쩌고 저쩌고. 노란 통선은 그때 이 권리락이 그거였죠. 무상증자 권리락. 그리고 KC코트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주, ES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TV, 야 진짜 대박이다. 이 아프리카 TV는 왜 제가 놀래냐면 정말 저는 이때부터 아프리카 TV 이때가 역사적 신고가였거든요. 2018년 이때. 그때 한 4만 원, 5만 원 할 때, 얘네 진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좋다. BJ들하고 이렇게 6대3 이렇게 나눠 먹는데 잘만 구축을 해놓으면 플랫폼 기업이 참 수익성이 워낙 좋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TV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죽느냐 안 죽느냐의 기로에서 안 죽고 잘 살려놨으니까 이익성이 워낙 좋으니까 요번 2분기 실적이 뭐 깜짝 놀랄 만한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1조 5천억까지 갔어요. 이거 3천억짜리였는데요. 대단합니다 진짜. 라운테크 유니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주 SJ그룹 SJ그룹 오늘 올랐네. SJ그룹이 저기예요. 제가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한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 칸골 있잖아요. 칸골 아마 유튜브에서 설명 한번 했었을 텐데
캥거리, 캥거루의 영국식 발음인 것 같아요. 추측이야. 왜냐면 캥거리 영국 브랜드인데 알고 봤더니 이 브랜드의 그 마스코트가 캥거루더라고. 저는 캥거루만 봤을 때 몰랐어. 캥거루인지. 그냥 캥거리라는 브랜드인가 보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브랜드를 직접 봤어요. 캥거루야. 그래서 캥거루의 캥거리구나. 근데 많이 입고 다니고 뭐 백화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었는데 떨어지다가 오늘 올랐네요. 애경유화. 애경유화도 좀 관심 있게 봤던 화학주인데 이 정도까지 보고 한컴 MDS 7% 올랐는데 한컴의 자회사죠.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면서 자율주행 관련 주면서 또 메타버스도 살짝 엮여 있고 요즘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막 섞여 있어. 자율주행 AI 메타버스가 막 세 개가 막 섞여 있어. 엔텔스는 참고로 그것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엔텔스 이런 거 보라고. 엔텔스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엔텔스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 바이브 컴퍼니의 2대 주주가 카카오. 그런 거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그냥 현대차나 갖고 있을게. 나 그냥 포스코 갖고 있을게. 한국전력 갖고 있을게. 그것도 몰빵으로. 그러면서 매일 장마감하면 한국전력 얼마 올랐나? 포스코 올랐나? 삼성전자 올랐나? 근데 맨날 똑같아. 삼성전자 3개월째 79,000원? 와 8만원 넘었다. 79,000원? 8만원 넘었다. 이렇게 지금 3개월이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의 주가를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주주는 누군지, 차트는 어떤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보다 보면 와 얘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이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한 종목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5년 동안 물려있는 그 종목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생기면 현금이 없으니까 팔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매도 못해요. 그러면서 딱 보면 다 그냥 마이너스인 종목 한 10개 갖고 있어. 언제 샀어요? 그러면 한 3년 됐대. 3년 동안 마이너스 된 종목만 갖고 있는 이유는 매력적인 종목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 왜 매력적인 종목을 못 찾냐? 매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인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이미 마이너스가 나서 볼장 다 본 종목인데 매력적인 종목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의 사업의 개요와 차트와 주주 구성과 이런 걸 봐야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맨날 주가만 보면 뭐 할 건데. 진짜 뭐 할 거냐고. 그 시간에 그냥 밥이나 먹어. 요즘 날도 덥고. 진심이에요. 진심. 내 친구면은 야 주식하지. 제 친구들 대부분 주식 안 해요. 이건 실화야. 저랑 친한 베프들 있거든요. 베프들 다 주식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맨날 구박하니까 야 너 주식하지 마. 다 고마워해. 왜? 주변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유 때문에 안 하길 잘했어 뭐 이러고 있어. 진짜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니까 제가 되게 약하게 말하는 거야. 내 앞에 있었으면 야 내가 진짜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고 100세 시대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뻐서 저도 되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좀 하라고 할 때 하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뭐 조언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아. 나중에 보면 똑같아. 나중에 보면 똑같이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 있거나 나중에 보면 한국전력 한 종목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 3년 전에 갖고 있었던 거 한 5개 그대로 갖고 있어. 왜 갖고 있니? 본전 올면 팔려고요. 근데 3년 동안 왜 안 팔았니? 3년 동안 본전이 안 왔어요. 뭐 이러고 있어. 그럼 왜 그러고 있냐고. 다시 한번 조언을 하지만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너무 매력적인 종목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느 것부터 팔까 빨리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 종목 선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종목 선정을 왜 못하냐고? 계속 누가 사라는 것만 샀기 때문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주기가 싫은 거야. 종목을 주면은 좀 혼자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10개를 주면 판단을 해서 한두 개를 사면 돼. 그럼 내가 10개 주겠어. 근데 안 그래요. 그냥 한 종목만 찍으래. 또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찍으래. 못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점을 보러 가든지 그러면. 저 성격 안 좋고. 요즘 날씨도 더워서 사실 더위 먹었거든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막 말했는데 보혜가 다 자를 수도 있어. 오늘 좀 더위도 먹고 요즘에 좀 장중에 뭐 일이 하나 있는데 날도 더운데 막 2시간씩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요즘 장중 시간 못 쓴 이유가 제가 좀 일이 하나 있어갖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날도 덥고 배도 고프고 저 배고파. 전 사실은 돈 많이 벌면 뭐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어요. 점심도 못 먹을. 전 일단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럼 점심 저녁 2끼인데 점심을 못 먹는 날도 많아. 그럼 저녁 한 끼를 먹어. 난 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왜 사냐.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왜 사나.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아유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점심 못 먹었으면 어때, 저녁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그러다가 또 저녁 맛있는 거 못 먹을 때는 아유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그래서 내일 점심 또 굶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나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해도 노력해야 될 거야. 어느 정도까지 가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이 정도를 해서 해야겠다. 제가 여러 가지 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단기 매매 힘들고 이러면 안 하셔도 돼.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종목 골라내는 제 성장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하셔도 돼요. 그거 뭐 편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종목 그냥 한 10개 보고서 이 중에 한 3개 좋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영상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나는 못했는데 이세무사는 맨날 잘하나 봐. 저도 맨날 잘하지 못합니다. 맨날 잘하면은 벌써 100조는 벌었어야 돼. 제가 말씀 늘 드리죠. 248, 16, 36, 128 해갖고 1000배라고. 10번, 2배 10번만 하면 1000배야. 그럼 1억이 1000억 되는 건 2배 10번만 하면 돼. 그러면 또 1000억이 100조 되는 거 역시 2배 10번만 하면 돼. 그래서 2배 20번 하면 1억이 100조가 돼요. 100조가. 그게 쉽겠냐고. 안 쉽다고. 저도 맨날 틀리고 맨날 더위 먹으면 짜증내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저보다 더 힘들게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싹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반성도 하고 한번 네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이런 분들은 진짜 이뻐 보이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 내가 보기에는 주식 얘기보다 주식 아닌 짜증 얘기가 너무 많았어. 보혜씨 편집 부탁할게. 우리 백조님들 사랑해요. 백조님들 사랑합니다. 노래는 첫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될 겁니다.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마감 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장마감 간단 시황입니다. 오늘 마감 지수 거래소 마이너스 0.91%, 코스닥 마이너스 0.75%로 양시장 모두 음선 마이너스 마감입니다. 오늘 장중에 가장 눈치 보았던 것은 중국 증시 급락인데요. 빅테크, 사교 기업 등의 강력 제재와 미국과의 마찰 등의 악재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연동성은 미국과 훨씬 높으니 오늘 밤 미증시의 움직임 중요해 보이네요. 거래소 대형주에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마감했는데요. SK텔레콤, NC소프트 1%대 상승에 LG생활건강 무섭게 3일 급락 나왔습니다. 시총상위 종목 중에 현대글로비스가 유일하게 3% 이상 올랐네요. 관심.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배터리 3대장이 아닌 배터리 3중간 보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동반 상승입니다. CJ-ENM도 관심. 아프리카TV 1조 5천억 육박하며 10% 상승입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의 확장성과 이익성을 보여준 종목이네요. 에코프로 HN 7월 한 달 동안 140% 올랐네요. 6월 부산 강연에 이어서 7월 서울 강연 참 괜찮은 해피엔딩이네요. 8월을 위한 강연이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날도 덥고 부담되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대선 관련주, 그 중에도 윤석열 관련주 다수 포함되었네요. 대선 관련주는 초보는 접근 금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소액 매매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리는 금지. 오늘 탑 30의 바이브 컴퍼니 눈에 팍 들어오네요. 여러가지 급등주 조건에 부합된 종목이었네요. 이 정도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8월 강연에 웃자노.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